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제가 문제풀이 하기 전에 뭐 좀 소개 하나 하려고요. 자,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진통이라고 좀 치시면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궁금해했던 모든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보면은요, 물론 여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몇몇 분이 가입을 안 한 채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걸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 이거 되게 어려운, 이거 잘 이해 못 하는데, 근데 여러분만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런 분들 중에 몇몇 분이 올리시면 딱 보면, 내가 궁금해하던 게 여기 있네? 라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집 받는 순간 어떤 느낌 드셨어요? 엄청 두껍구나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도 해서 제가 문제를 좀 뺄까라고도 생각을 했다가, 공중보고는 그런 거죠. 9구단 외우는 거죠. 그래서 3, 3은 뭐예요? 그럼 9. 답이 딱 나와야 돼. 그러니까 딱 찔르면 답이 딱 나와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문제 연습 겸 제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거 얼마만큼 풀어갖고 올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간단해요. 이거 4주 만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4로 나눠죠. 그래서 나온 거를 그 4분의 1을 다 풀어갖고 오시면 돼요. 양이 어마어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제가 이번에는 비슷한 문제를 다 모아놨어요. 비슷한 문제를 모아놔서 하나만 이론을 알면 다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풀고 연습하고 나머지는 제가 답만 불러드리는 식으로,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답 불러드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답을 잘 못해 그럼 이제 해석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유인물도 받으셨을 거고, 유인물 보시면 이거는 연습용이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문제 일단 풀어보고, 그거 문제가 끝나는 순간 이제 연습, 최종 정리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미리 문제는 풀어 오셨을 거고요.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모아놓긴 했는데 위쪽에 갈수록 최근 문제야.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의 마지막 문제는 좀 된 문제구나, 연도가 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쪽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번 공중보건학의 발달사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 문제라는 거죠. 요렇게 이제는 문제가 역사 문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나와. 모두 몇 개예요? 5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치? 자, 히포크라테스 하면은 고대지, 고대. 최초로 검역서 설치한 거는 중세입니다. 1383년이요. 자, 최초로 공중보건법이 제정된 거는 근세, 체드윅입니다. 1848년. 그 다음에 우두종등법을 제너가 발견한 거는 근세. 그래서 1798년. 요거는 좀 몰랐을 겁니다. 1798년 근세. 자, 최초로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된 거는 비스마르크. 생각나셔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근대. 그리고 1883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자, 2번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런 문제도 나왔구나라고 하는데, 자, 혹시 우리 기획할 때 제일 처음 단계 좀 얘기해 주실래요? 기획 단계. 공중보건 좀 힘드실래나? 맨 처음엔 문제인지. 그 다음이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이 뭐죠? 상황 분석이에요. 상황 분석하고 나면 그 다음이 뭐예요? 네? 대안의 탐색이라고 되는데, 대부분 상황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스와트 분석이에요. 스와트 분석. 스와트 분석해서 우리 조직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기회가 뭔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상황을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안을 탐색할 때 이때 아이디어를 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사회생태학적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을 짜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유의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유의물을 보시면 두 번째 쪽에 있을 거예요. 2번에 사회생태학적 모형이라고 있을 거예요. 사회생태학적 모형. 그래서 그 뒤에 그 다음 쪽을 보시면 박스가 있을 겁니다. 박스부터 볼게요. 박스를 보시면 이게 사회생태학적 모형인데 전략을 짤 때 개인적 수준에서 전략을 짜는지 또는 개인 간, 그 다음에 지역사회 수준, 그러니까 표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표를. 그래서 개인적 수준에서는
개인의 지식, 태도, 믿음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을 찾아내서 요거를 바꿔줄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냥 개인 간 하면은 개인 간이니까 인간관계 쪽이겠죠. 그래서 가족, 직장 동료, 친구 등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망에 그거에 포커스를 둬서 이렇게 그 전략을 짜거나 또는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조직, 지역사회, 정책 요인 이렇게 나눠서 전략을 짜는데요. 특히 조직 요인 같은 경우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조직 안에 어떤 규칙이 있고 규제,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직 안에 비공식적 조직도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전략을 짜는 거고 지역사회 요인 하면은 이런 거 옆에 가시면 네트워크, 규범 이런 것들. 자, 정책 요인은 말 그대로 정책 쪽이겠죠. 정책과 법률 조례 이런 것들인 거고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린 게 그 앞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앞에. 왜냐면 이게 한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슬슬 우리 보건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이게 좀 뜨고 있는 모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좀 하셔야 돼. 그래서 보시면 개인적 차원의 전략에서는 자, 두 번째 보세요. 교육합니다. 교육. 근데 교육을 하는데 강좌나 세미나 워크샵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행태 개선 훈련에는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서비스 제공에는 예방접종 조기검진 이런 것들을 현재 보건소에서 이런 걸 좀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걸 잘 따라오지 못해 또 잘 따라와 그럼 이제 유인 또는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유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놨고 불이익에 대해서도 역시 써놨습니다. 한 번쯤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간 수준. 그래서 이거는 인간관계 쪽이니까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기존 네트워크를 사용하거나 또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개발하는데 이게 이제 멘토예요. 멘토를 활용하거나 또는 동아리 활용합니다.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는 자조 집단에서 동아리를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자생적인 지도자가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어느 지역사회든지 꼭 지도자가 있더라고요. 자생적인.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개인 간 수준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차원의 전략에서는 이제 만만한 게 학교예요. 학교고 직장. 이런 것에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차원의 전략은 보건소에서 많이 하죠. 이벤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 박람회나 걷기 대회, 뭐 홍보, 사회 마케팅 이런 것들을 대부분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략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 개발이요. 자, 정책 개발에 관해서는 담뱃값 인상이라든지 금융구역 설정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했을 거예요. 우리 담뱃값 인상하고 금융구역을 다 설정을 했고요. 이런 거 하고 있고 옹호 활동으로는 로비도 합니다. 우리 정책 채택을 위해서 가능하게 하기 위한 로비 같은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 편지 발생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더 깊게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2번입니다. 자, 생태학적 보건사업 접근 방법 중 행동을 제약하거나 규칙, 규제의 시책, 비공식적 구조를 활용하는 수준. 아까 있긴 있었는데 규칙, 규제. 이게 조직 수준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역사로 옵니다. 자, 역사적 순서로 바르게 나열된 거. 자,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최초의 검호법이 통과된 거 1383년 중세입니다. 그 다음에 존 스노우의 콜레라 역학조사 근대고 1855년. 그 다음에 알마타 회의. 이건 모르면 절대로 안 되죠. 1차 보건의료 1978년. 뭐예요? 현대겠지 뭐. 그렇지? 아, 그러니까 현대. 그렇지? 자, 스웨덴에서 세계 최초의 국세조사 1686년도 돌아다니고 1749년도 돌아다닙니다. 하여튼 이거 모두 근세라고 보시면 돼. 1749년, 1686년 두 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봤더니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3번. 자, 4번이에요. 서양 보건행정 역시 역사 얘기인데 검역소 설치하면 뭐 1383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자, 문제는 제왕절개예요. 제가 일어날 때 제왕절개는 로마 시세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역사적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죽은 시신에서 아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한테 아기를 꺼낸 게 뭐냐 이거죠. 그게 언제냐면 1668년이에요. 1668년에 일반 서민은 안 했을 거예요. 살아있는데 뱃속에서 아기를 꺼낼 정도면
그런 의료 혜택을 받으려면 대부분 왕가 쪽일 겁니다. 그래서 시저예요, 시저.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라고 해서요.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꺼내집니다. 뱃속에서 꺼내지는데 혹시 그 제왕절개 수술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색이라고 하잖아요. 시색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저리언이거든요. 이 시저리언이 이 시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색을 시저리안 섹션이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1668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 하셨으니까 얼른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건 살아있는 모치에서 처음으로 꺼낸 거다. 자, 그 다음에 라마진의 직업인의 질병 요게 근세 1700년이고요. 자, 백신 개발하면은 뭐 생각할까요? 백신. 파스테르? 네? 하프킨? 아, 근데 백신 개발하면 제너의 종두법도 생각하셔야 돼. 제너의 종두법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파스테르 하면은 답이 나와요? 근대 하면은? 파스테르가 백신을 개발했어. 그럼 그게 나오나? 답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답이? 가나다라. 그치? 똑같잖아. 그리고 똑같구나. 이러나 저러나 똑같으네요. 근데 제너의 종두법도, 그것도 생각하시면, 그것도 역시 뭐 비슷하니까. 근데 제너의 종두법이 먼저예요? 파스테르가 먼저예요? 제너의 종두법. 네. 그러니까 제너의 종두법을 생각하셔야 돼. 백신 개발은. 그래서 답은 가나다라. 답은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고대기 얘기하고 있네. 고대기. 그럼 답은 4번. 어느 시대예요? 예. 로마 시대지. 급수, 하수 시설 하면은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검역소는 중세, 현미경이 근세, 레벤후, 우두 접종법 근세.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광견병 백신하고 현대의학을 시조하면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뭐죠? 파스테르. 그러면 근대의학의 아버지는요? 코후. 그리고 이때 저온살균법도 개발했습니다. 파스테르가. 그래서 파스테르 우유가 저온살균한 거다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7번입니다. 여명기래요. 여명기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세. 그리고 1500년부터 1850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근세 하면은 우리 근세 학자들 앞자만 따서 뭘 썼죠? 라이트, 레프트, 프론트, JC, TV. 요것만이라도 외우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페텐코프. 아니죠. 근대지요. 자, 그 다음에 윌리엄 라스본. 근대입니다. 물론 윌리엄 라스본 간호사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하면 그냥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노우 하면은 근대. 그리고 라마진이 있네요. 답은 4번. 그러면 근대는 뭐 있었었죠? 근대 요거 앞자만 따서 B, P, P, H, S, K, W. 네.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거는 다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자, 전 의사 경찰 체계 하면은 프랭크 생각나셔야 되고, 이거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당연히 1번이죠. 국민이 책임져야 된다. 2번은 뭐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베버리지. 자, 3번. 요게 뭐예요? 환경이며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는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장기설을 주장한 겁니다. 자, 콜레라는 나쁜 공기가 아니라 공동우물이 원인이다. 누가 있을까요? 스노우. 답은 1번이고요. 자, 9번입니다. 지역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 윈슬로. 왜? 윈슬로가 뭘 어떻게 했길래요? 조직화된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버나드는 누구세요? 내부, 외부